이번 시간에는 초한대전의 두 기둥인 항량과 유방의 사람들, 진나라에 의해 망했던 초나라 왕실의 복원 및 승상 이사의 죽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항량과 유방의 사람들, 초한지의 주인공들을 보좌할 중요한 인물들이 이 시점에 등장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니 그들의 진면목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범증의 출신에 대해 위키백과를 인용합니다. 범증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일정치 않지만 범씨가 기출된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범씨가 탄생한 범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먼저 범양국을 살펴봅니다. 다음 사전의 발음을 그대로 베껴옵니다. 반양. 범양에서 범씨가 기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양을 범양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발음이 판양 혹은 한양, 함양이랍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범양은 한양, 함양을 발음하는 표기였던 것입니다. 기원전 208년경 당시 70세였던 범증은 항량을 찾아가 유세하였다. 범증은 진승 5광의 난이 실패한 이유는 진승이 초나라의 왕선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민심을 잃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항량에게 초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옛 초나라 왕족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초나라 사람이었던 항량은 범증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그의 6월에 민가에 숨어 살던 초회왕의 후손 심을 찾아내 초의제로 옹립하였다. 영포는 한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오해의 항량, 항우, 유방을 모신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영포는 육현 출신이라고 했다. 육현의 지명을 우선 살펴봅시다. 상기에서 보셨듯이 육이라는 땅에서 육씨가 기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입니다. 함경도 북청의 산천과 봉수를 인용해보자. 육도 육현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북청의 남쪽에 육현이 있었던 것이다. 우선 북청 물장수의 주인공 북청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지명인 것을 알 수 있고 함경도 북청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북청이란 청주의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함경도 북청과 충청도 청주가 동일한 지역이라니. 육현에서 육씨가 기출된 것은 성씨족보의 기본 원칙으로 육씨가 탄생한 하남과 평원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하남,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왜 육현이 청주의 북부인 북청에서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평원,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평원으로 원주의 군명 성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척이었던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고적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교령이 등장하며 전라도 남원을 교령군이라고 하며 전라도 남원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도 동일하게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등장했습니다. 육씨는 옥천 단본이라고 했습니다. 신씨 개천의 무대 오로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주라고 불렀으며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육씨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영포는 항고조 유방의 밑에서는 회남 왕에 봉해지고 그곳을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키지만 폐주에서 초나라의 장사를 거쳐 월나라의 파양에서 주민들에게 죽었다고 합니다. 영포와 관련되는 지명 중 회남, 장사, 파양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회남 국왕의 처소를 음능이라고 합니다. 회남의 처소 음능은 음성에 있는 능어가 음능입니다. 충청도 음성과 경기도 음죽은 철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충청도 음성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가섭산, 현 북쪽 판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섭산을 찾아봅시다. 장산별곡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가섭산에 있는 바위가 가섭암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묘향산이라고 합니다. 회남의 성토가 있었던 수현, 수구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수구에 있는 성이 수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으로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수창궁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희를 선의받은 것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개성의 모든 궁실들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포와 관련되는 지명 중 장사, 전라도 무장현의 군명이 장사입니다. 전라도 무장의 군명을 자세히 밝혀보자. 송산, 경기도 개성의 군명이 송악군으로 무장의 군명 송산과 개성의 군명 송악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무장이 경도의 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장사군에 동정군과 창호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였는가를 우리의 판소리 수군가를 통해 밝혀봅시다.
동정군이란 동정호가 있었던 곳이며 창호군은 순임금이 하나라 우임금에 의해 죽은 곳입니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한번 인용합니다. 동정호에는 창호상과 황릉묘의 주인공인 순임금과 그 부인 아황과 여행의 발자취가 동정호의 남쪽 수상공에 있다고 합니다. 그 동정호의 북쪽에는 악양로가 있고 저 멀리 까마득히 하늘밖에 무산 15봉이 하늘과 함께 높이 떠 있다. 무산 아래 시인 두보가 동정호와 악양로를 자주 읊었는데 이 악양로에서 동정호 동쪽 지역이 오나라이고 그 남쪽 지역이 초나라라는 말이다. 동정호 북부의 유명한 누각이 악양로입니다. 평양의 노정편의 악양로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이 파릉으로 경기도 양천과 황해도 연안은 양원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황제국 은나라를 이은 제후국 연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바로 이곳에 악양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무장의 군명 사도는 사도와 사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은 진시황제가 서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영포와 관련되는 지명 중 파양, 파양에 있는 농어가 파릉으로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고고천변 수군가에 등장하는 악양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화, 소화는 유방의 참모로 전한의 상국을 지냈고 한신 장량과 함께 한의 삼골로 꼽힌다. 소화는 폐연 출신이고 유방은 풍현 출신으로 둘 다 풍패인 전주 출신입니다. 소화의 업적 중에 하나가 한신을 유방에게 청구했던 곳이며 이후 한신을 제거한 곳도 소화했던 것으로 역사의 매정함을 느끼게 됩니다. 장량, 장량은 영천군 송보현 사람으로 유방의 장자방이다. 영천군은 제후국 한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제가 영천군으로 명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량의 장씨는 한나라의 왕실인 한시에서 분파된 송씨이고 한시는 주나라에서 분파된 송씨로서 장량의 할아버지인 장계진은 전국시대 한해 소후, 선회왕, 양왕 등 3대에 걸치는 군주 아래에서 재상을 지냈고 아버지 장평도 회왕, 한회왕을 섬기어 재상을 맡았습니다. 장량은 아버지가 죽고 20년 뒤인 기원전 230년에 한이 진에 멸망하여 집안이 몰락했고 그때는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시 황제의 암살 미수로 이때 합의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항우의 숙부 항백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온 것을 숨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홍문의 연에서 항우로부터 유방을 구해내는 활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량의 고향 영천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전라도 진안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영천원은 마령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건이란 그 지역의 유물입니다. 진천, 진해, 진안,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나주의 군명 금성은 신시계천의 무대 촉의 지명이었습니다. 장량이 촉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후국 한나라도 삼한의 중심이 촉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초나라 왕실의 복원. 기원전 208년경 당시 70세였던 범증은 항량을 찾아가 초나라 왕실을 복원해야 한다고 유세하였고 함량은 범증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는 그의 6월에 민가에 숨어 살던 초회왕의 후손 심을 찾아내 초의제로 옹립하였습니다. 초의제는 초회왕의 손자 또는 현손이라고도 한다. 혹은 초나라 마지막 왕인 부추의 막내 소자라고도 한다. 초나라 멸망 이후 양치기 노릇을 하며 숨어 있다가 초나라를 재건하고자 한 항량과 송의에 의해 회왕으로 옹립되고 우위를 수도로 항량은 스스로 모신군이라 일컫고 군대를 지휘했다. 고에서 나라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주의 군명 설아벌이란 이곳이 삼국지 소주로 소씨가 개출된 곳입니다. 초나라의 수도 우위가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량을 무신군이라고 했습니다. 무신군이란 무주와 신주를 봉주로 가진 지우이기도 합니다. 무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 광주, 해양으로 해양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왕부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신주, 신주, 신안,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이곳에 있는 성이 신성이며 평안도 가산과 경기도 가평은 동일한 지역으로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봉황인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으로 항량이 천하의 중심 지역을 자신의 봉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반격과 한매. 진나라의 제수들로 구성된 진화군을 창설한 장하는
기원전 208년 11월 진승이 파견한 친공군 대장 주문을 격파해 죽였고, 진에서는 사마흥과 동해를 보내 장안을 돕게 했습니다. 장안은 이에 기세를 더해 진승을 격파하고 기원전 207년 1월 위나라를 포위하기에 이른다. 위나라의 수도 대량의 고고죽국인 개봉입니다. 이곳 위나라가 멸망하면 다음 공략 대상은 바로 제나라가 될 것입니다. 위나라 지역에 진지를 구축한 장안의 진군은 함양으로부터 군수물자를 풍부하게 지원받아 자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위나라의 경우 제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 희망을 잃게 됩니다. 장이 진여의 고향인 위나라가 풍전등화의 목숨인데, 이들 장이 진여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나 하늘은 위나라를 버린 것 같지 않습니다. 드디어 제나라의 왕 전남이 대군을 이끌고 강을 도하해서 위나라의 진을 치고 진나라와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나라 군대가 행군과 도강으로 지쳐 있었을 지력 같은 어둠 속의 어느 날 밤, 진나라의 대장 장안은 모든 군인과 말들에게 한매인 제갈을 물리도록 지시했고, 자신도 역시 제갈을 물고 입을 홍곡으로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드디어 진나라의 야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나라 군대는 포위되었고, 퇴로가 끊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 것으로 제나라 왕 전담은 장렬히 전사했으며, 그의 사촌 동생인 전영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생면지옥의 전장에서 탈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의 패배로 지원군 제나라는 모두 자신들의 본국으로 도망가고, 고립무원의 위나라는 결국 위안쿠가 자기라 했던 것입니다. 제나라의 전형이 동화로 달아나자 장안은 끝장을 보겠다는 듯이 그를 추격해 포위하게 되었다. 이때 반진군의 선봉인 항량은 전형이 위급하다는 비보를 받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장안의 군사를 동화성 아래에서 급습하니, 장안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니 항량이 장안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진나라 군대에 패배하여 쫓겨온 전형이 동화성에서 장안의 군대를 항량이 격파해 준 덕분에 한숨을 돌리고 있는 사이 비보가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전담과 전형의 위나라에서의 패배 소식이 제나라에 알려진 이후 제나라의 왕실에서 정가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전형은 바로 군사를 이끌고 제나라의 왕 정가를 공격하여 제나라 바뀐 초나라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나라 재상 정각은 조나라로 도망쳤고, 정각의 동생 정가는 전형의 공격 시 구원을 요청하러 조나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머무르며 겁이 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영은 전남의 아들 전부를 제나라 왕으로 세웠고, 전영은 재상이 되었으며 그의 동생 전횡은 대장군이 되어 제나라를 다시 평정했던 것입니다. 승상 이사의 죽음. 진나라 2세 2년 기원전 208년 무더운 여름 7월, 아방궁이 올려다 보이는 진나라의 도성에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반란으로 천하가 어지러운 시점에 진나라 백성들을 동요시킬 또 다른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족쇄가 둘려 있었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요참형이 그의 가족 및 삼족과 함께 집행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그는 진시황제부터 약 40년간 진나라의 국정을 이끌어왔던 승상 이사였던 것입니다. 채나라 출신으로 진나라에 와서 기원전 248년 여부리의 실각 이후 간축갱령의 선봉에서 진시황제를 회유해서 신복의 길을 걸어온 지 어언 40년이 지났건만 도대체 이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원전 210년 진시황제가 서거한 사구의 사건 이후 환관조고는 세력가로 등장하게 되었지만, 조고에게는 항상 권력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의 뜻대로 권력을 전행하기에는 승상이사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승상이사를 실각시키고 자신이 직접 승상이 되는 것을 구상했을 것이다. 그러면 조고의 앞길에는 막힘이 없는 탄탄대로가 보장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기원전 209년 7월 진승과 오강이 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의 물결로 요동치고 있었고, 이들의 선봉에 아방궁과 만리장성의 건설 등 진나라의 폭정에 신음하던 농민들과 진시황제에게 멸망당한 각 제후국들의 후손들이 자신들 나라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이러한 비보들이 시시각각 전국 각 지역으로부터 진나라의 도성에 날아들고 있었던 그 시점에 간신 조고에게 묘안이 떠올랐던 것이다. 바로 승상 이사의 큰아들인 이후가 삼천군의 군수였는데, 반란군의 위세에 막혀 이들을 진압하지 못하고 성 안에서 관망만 하고 있었던 장면이 조고에게 포착되었던 것이다. 승상 이사의 큰아들은 천하의 부도인 물의 근원 삼천군의 군주였는데, 이렇듯 중요한 곳이었으므로 쉽게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관망만 했던 것으로, 이곳은 진나라의 본국과 떨어져 있었으므로 지원군도 쉽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고가 역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조고는 즉각 이세 황제에게 보고하기를, 승상 이사의 아들 이후가 우수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을 진압하지 않고 있으며 소문에 의하면 적과 내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시 이러한 중상모략으로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 반역내란죄의 주작은 조고에게는 기회였고 이사에게는 최악의 순간으로 2세 황제에게 통하는 모든 업무와 보고 경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조고는 승상 이사까지 공모를 엮어서 이러한 참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40년 충성의 대가가 형장에 있으려던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조고와 지록이마, 항우의 쿠데타와 거록전투, 조고의 쿠데타와 자영의 보복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